네, 오늘 할 내용은 우주에 관한 것입니다. 우주. 자, 우주. 뭐 한자로는 지구, 집주, 큰 집이라는 뜻이고, 자, 영어로는 뭐 스페이스, 유니버스, 코스모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가 가장 작은 단위의 우주입니다. 그다음 유니버스, 그다음 가장 큰 우주 개념이 코스모스,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. 자, 그리고 우주의 나이는 자, 138억 년입니다. 참고로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고요. 네,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는 이 우주의 나이 곱하기 빛의 속도입니다. 자,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죠. 자,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는 없습니다. 존재하지 않습니다. 숫자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죠. 그리고 빛의 속도가 가장 자연스러운 속도라고 하죠.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, 빛의 속도의 우주선으로 30만 킬로미터 빛을 따라가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씩 빛이 빨리 갑니다. 이것을 이제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, 네, 이것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인간의 뇌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,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이 138억 년 곱하기 빛의 속도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? 지금도 우주의 끝은 빛의 속도로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. 그 우주가 커지는 것도 어떤 공간에 별이 계속 퍼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없는 게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. 네, 이것도 우리 인간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 이렇게 태양계 안에 속하죠. 네, 태양계 안에 속하는데 이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 속합니다. 은하계. 영어로는 갤럭시, 노트북이 아니고, 그 다음에, 순수 한글로는 미리네죠, 미리네. 미르가 용이고, 내는 내가, 우리가 은하수가 물숫자니까, 즉, 용이 사는 내가라 해서 미리네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은하계를 포함하는 게 은하군 또는 은하단, 그리고 이걸 포함하는 우주입니다. 즉, 이 은하계 안에 별의 수가 1000억 개 정도 있으면 1000억 개. 그리고 이 은하계가 바로 또 1000억 개가 있는 게 우주죠. 한마디로 무한대로 많은 겁니다. 무한대로. 자, 여기서 우리가 자, 우리가 별이라 그러면 지구가 과연 별일까요? 네,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. 우리 태양계에서 별은 태양밖에 없습니다. 별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야 별이거든요. 그러니까 최소한 표면 온도가 3000도씨 이상, 태양은 한 6000도씨 정도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별의 개수만 해도 1000억 개라 이 말입니다. 뭐 지구는 뭐 거기 끼워주지도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보통 은하고 우리 은하는 좀 별이 좀 많죠. 2000억에서 4000억 개. 그리고 큰 은하는 별이 100조 개 됩니다. 이런 게 1000억 개 있으니까 우주가 뭐 끝이 없겠죠. 그리고 우리 은하계하고 가장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 은하죠. 우리가 뭐 정신이 안드로메다라고 간다고 그러잖아요. 이 안드로메다 은하하고도 우리가 24억 년 뒤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. 네,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과연 외계인이 존재하는가를 보면 이 수없이 많은 별 중에 자, 이 외계인이란 게 이티처럼 생긴 게 꼭 아니더라도 외계 생명체, 조그마한 생명체, 이게 존재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이 우리 은하계만 해도 이 지구처럼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뭐 3,000개 이상, 그러니까 수없이 많죠. 너무 멀어서 못 갈 뿐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이 존재할 확률은 99.999%라고 합니다. 한마디로 뭐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죠. 존재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우리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땅으로 떨어질 확률이 99.99%잖아요. 하늘로 솟을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. 그것처럼 외계인이 존재하는 건 당연하다.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. 네.
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곳이 우리 태양계로 치면 수성, 금성은 너무 태양에서 가까워서 뜨거우니까 못 살거든요. 그러니까 지구에서 화성 궤도까지 딱 살 수 있는 겁니다. 그나마.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 지구나 화성, 수성, 금성 요 정도 작은 정도의 행성이어야지 목성, 토성처럼 천왕성, 해왕성처럼 좀 큰 행성은 기체 행성입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? 기체 행성이니까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가도 목성, 토성에 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신기하죠?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성에 집착하는 것입니다. 태양계의 사진입니다. 수금지화, 목토, 전해명. 우리가 또 할 것은 이제 티티우스 보데이 법칙에 관한 설명인데요. 자, 여기서 티티우스랑 보데 이 두 명이 만든 법칙입니다. 이렇게 티티파스, 사쿠라파스가 아니고요. 자, 이것은 뭐냐면 태양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공식입니다. 여기 이 AU 공식이 0.4 플러스 0.3 곱하기 2n 제곱이거든요. 그러니까 1AU라는 거는 태양으로부터 1.5km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n에 딱 1일 때가 바로 지구입니다. 지구.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0.3 곱하기 2니까 0.6이죠. 0.4 더하면 1AU가 나오는 겁니다.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딱 1.5km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. 지구가 1이고, 그 다음에 2가 바로 화성입니다. 여기 2 대입하면 1.6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화성이고,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목성,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토성, 그 다음에 6, 천왕성, 해왕성, 외왕성. 그리고 거꾸로, 0을 대입하면 2의 0제곱은 1이죠. 그러니까 0.7, 저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0.7 AU만큼 떨어져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, 이게 등비수열에서, 이게 0이 되니까, 그러니까 수성은 0.4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완벽한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, 우리가 원래는 이제 요 토성까지 망원경으로 관찰해서 이 공식이 나온 건데, 이 뒤에 나오는 천왕성, 해왕성, 명왕성은 이 공식을 통해서 찾아낸 것입니다. 물론 명왕성이 지금은 이제 퇴출되었지만, 이런 식으로. 근데 왜 n이 3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? 궁금하죠? 우주의 법칙에는 진짜 0.001%만 어긋나도 이 모든 우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법칙이 성립 안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. 우주는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진 것인데. 네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. 요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입니다. 이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주가 38억년 동안 나이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사람은 알 수가 없거든요. 인간의 역사라고 해봤자 대략 한 10,000년밖에 안 됐습니다. 10,000년. 우리 곰이 사람 되고 당분 난 지가 4,500년밖에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 138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인간이 가장 발달한 존재도 아닙니다. 그 전에 더 많이 발달한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. 그러니까 약간 가설을 세우는 게 이 행성에 아주 발달한 문명이, 과학이 발달한 그 존재들끼리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 행성이 바로 폭파했다는 거예요. 폭파. 그 폭파한 잔해가 이 목성을 돌고 있는 4개의 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가설입니다. 목성의 4개의 위성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목성을 돌고 있는 4개의 위성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발견했잖아요. 그게 거의 수성 크기만 하거든요. 큰 거는. 그러니까 이 폭발한 행성의 잔해다. 요런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재미로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외계인이 이때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도 외계 생명체는 거의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, 자기가
모르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죠.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. 아니다. 부정하는 거죠. 아직도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평평론자들이 엄청 많거든요. 그런 모임도 있고. 근데 우리가 보면 좀 한심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궁무진하다. 이 태양도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밖에 안 되는데 지구는 먼지의 먼지도 아니며 인간은 아예 뭐 존재자 보이지도 않죠.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. 이거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순간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이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존재 가능성과 이 우주에 관한 요 강의의 이제 개략적인 부분을 오늘 설명드렸습니다. 우주에 최초로 비행한 게 사람이 아니고 개였거든요. 소련의 개 라이카라고. 그 개가 이제 주인이랑 매일 같이 우주선 안에 산책을 하는 훈련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주인만 빠져나오고 걔는 우주로 이렇게 보내지는 거죠. 아, 그래. 그걸 한번 생각하니까 그 개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? 그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주인을 얼마나 찾았으며 그렇게 슬퍼하다가 죽어갔겠죠. 네, 그걸 생각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네, 자, 결론은 이제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,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겠죠.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을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자만 사랑하지 말고요. 아시겠죠? 외모적 엄격주의. 오늘도 별이 진다네. 안녕.